안녕하세요, 지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상한가 매매 기법에 대한 원리를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여기 있는 유튜버들 있죠?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여기에서 이 상한가 매매 기법들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라고 말하네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왜 매매를 하는지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유튜버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이런 구간에서 왜 손절을 쳐야 되고 그런 것들, 사실은요, 이거 정말로 상한가 매매 기법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이 유튜버들은요, 이 상한가 매매 기법들 정말로 이거 써가지고 수익 났으면 여기 안 했습니다. 이런 거에서 유튜버 안 하고 살지. 저게 얼마나 이게 상한가 매매 기법이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상한가 매매 기법에 대한 원리를 아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꼭 이런 시초가 돌파할 때 매매를 안 해도 되고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예요. 이 상한가 매매 기법이 만들어지는 그 원리를 이해하세요. 앞으로 제가 이 종목들 다 공부를 했는데, 그냥 여기 있는 유튜버들 개인적으로는 믿을 만한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왜 이런 식으로 원리가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공식만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정확히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곱셈과 뺄셈, 그냥 미적분의 공식만 가지고요 수능에 있는 킬러 문제들을 푼다,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바라보기에는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딱 어떤 느낌이냐, 이런 식의 공식 같은 걸 만들어줘요. 이 공식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주가를 예측해서 너희가 매매를 해, 이런 느낌이고요. 이것도 이런 공식이 있으니까 이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너희가 매매를 해, 이런 건데요. 이런 식으로 공식 짠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저도 당장 내일 아무 종목 들고 가가지고 100원대에 그냥 시초가에 매수하고 1% 오르면 팔아, 그리고 1% 내리면 매도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것도 공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공식이 왜 만들어지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 왜 승률이 높은지를 설명을 해줘야겠죠. 왜 이런 곳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이 본다는 뜻은요, 그냥 어디 때서나 매수를 해도 승률은 50%예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고 한다는 뜻은 승률이 60%에서 70% 정도가 되니까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그만큼 수익률이 다른 때보다 높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건데, 왜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수익률이 높고 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왜 수익률이 더 높고 수익률도 높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추가적으로 막 이런 식으로 많아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막 이런 강공법, 연산탑 이런 것들이 많은데 왜 이런 게 나오는지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하고 이거 말하더라고. 다들 피보 니차지 양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 위에서 시작을 할 경우에는 왜 돌파하기가 좋은지, 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이 돼야 되고 체결 강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낮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원리들과 기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유튜버들은 대부분들은 공식을 지금 주입하고 있지 원리를 설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유튜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자기가 습득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원리들을 설명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 설명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리를 모르고 경험도 없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라 했다가 손절은 못하고 박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된다고 친다면 어느 타이밍에 정확히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구간에서는요, 손실을 볼 확률이 높은 거고요. 손실 안 볼 수도 있어요. 대신에 왜 이런 구간들, 쉽게 말해서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찍어줬는데 왜 이런 구간에서 손절을 안 치면 손실을 볼 확률이 높고요, 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수익률이 높은지 천천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정말 이거 끝까지 보시면 정말 크게 도움 될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장대 양봉입니다. 장대 양봉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장대 양봉의 뜻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세력이에요. 제가 세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하십시다. 이 장대 양봉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장대 양봉을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장대 양봉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특정 구간에서 돈이 크게 들어와야 돼요. 특정 구간에서 돈이 크게 들어오고 주가 횡보하다가 돈이 또 크게 들어오고 주가 횡보하다가 주가 딱 크게 들어오고, 이런 구간에서, 이런 고점에서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량을 엄청나게 팔려고 하겠죠.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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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 이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팔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개미들이 너무 많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 팔려고 하는 물량들을 계속 매수하는 거죠. 만약에 세력이 이런 고점에서 물량을 다 털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친다면 앞으로 주가를 올릴까요? 안 올리겠죠. 근데 이 장대 양봉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요, 세력이 많이 팔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계속 팔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 개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모든 물량들을 다 흡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겠죠. 이거 한 번 더 주가 올려가지고 더 높은 고점에서 팔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즉 쉽게 말해서 장대 양봉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량을 다 덜 털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물량이라고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량을 덜 털었을 때 가능한 게 이런 구간에서 앞으로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장대 양봉이라고 하는 거는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량을 못 털었을 가능성이 높은 캔들이 이런 장대 양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한가 캔들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 다음날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음봉 캔들이 떴어요. 근데 이때도 중요한 점은 거래량 같은 것들 보시면 더 좋다라고는 하는데 뭐 영상에서는 그런 거 설명 안 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좀 열심히 설명하는 구간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때 거래량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거래량이 큰데 이때 음봉이 파란색 음봉이 뜰 때의 캔들은요 거래량이 이렇게 작아야 돼요. 그리고 이때 거래량들이 막 이렇게 많아 버린다. 그러면 이것도 위험하다라고 말해요. 왜 위험한지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천천히 설명도 드리고 왜 어떤 식의 캔들이 돼야지 상한가 매매 기법을 통하는지도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 이유는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량을 덜 털었기 때문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장대 양봉의 캔들이에요. 물량을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량을 덜 털었을 가능성이 높은 캔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 물량을 덜 털었다는 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라고 한 다음에 밑에 있는 거래량을 바탕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셨을 때 다음날의 캔들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온다는 뜻은 어떤 거죠? 거래량이 많이 나온다는 뜻은요. 여기에 있었던 세력들의 물량들을 여기에서 많이 털었을 가능성이 높죠. 이날의 거래량이 많이 뜬다면. 하지만 이거야 잠시만요. 조금 이상하게 됐네. 자, 하지만 보이죠 일단? 아이씨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냥 이렇다고 보고 여러분들. 자, 이런 라인에서 만약에 이 거래량이라고 하는 게 적게 터졌다고 칩니다. 이렇게 적게 터졌다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 여기에서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음날에 거래량이 적게 터졌네? 즉 쉽게 말해서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을까? 이 정도의 거래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날에 거래량이 적게 터졌다는 뜻은 물량을 많이 덜 털었겠구나. 물량을 많이 못 털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앞으로도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캔들의 해석을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여기에서는 이 장대 양봉은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량을 많이 매집을 했고 아직까지 물량을 덜 설었다. 그리고 다음날의 캔들을 보니까 아직까지 이 장대 양봉 위에서 아직까지 마감을 하고 있고 장대 양봉 상한가 부근에서 마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안 터진 걸 바라봐서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량을 덜 털었다. 그러므로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가를 더 높여가지고 물량을 팔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까지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지지 라인들 하지만 이런 지지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는 뜻은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량을 다 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 순간부터는 손절을 하는 걸 중요시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거는 세력이 물량을 덜 털었을 것 같으니까 매수를 하는 거다 라고도 간단하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반면에 이런 식의 캔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장대 양봉이 뜨고요 이런 식으로 음봉이 떴어요. 음봉이 이렇게 떴다가 칩시다. 이런 식의 음봉.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거래량이 여기는 많이 터지고요. 이때 많이 터지고요. 이 다음날의 거래량도 이렇게 많이 터졌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자, 옆에 있는 거 다 씌우고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자, 이것만 바라보고 하죠. 새로 만들기.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장대 양봉이 떴어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떴고요. 그리고 다음날에 캔들이 이렇게 음봉이 떴어요. 근데 이때 거래량은 여기서는 엄청나게 터졌고요. 그 다음날에 이날에 이 음봉 때는요 거래량이 전날보다 더 많이 터졌어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할래요? 매수를 해도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정답은 몰라요. 몰라요가 정답이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리스크가 더 크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캔들이 앞을 밑에 있는 거래량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런 구간에서는 이런 캔들이 떴을 때는 조금 더 리스크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렇죠, 여러분? 자, 이 장대 양봉의 핵심은 뭐고 앞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핵심은 뭐예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량을 덜 털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를 더 올려가지고 팔려고 했으니까 물량을 덜 털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정말로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한가에서 물량을 다 털었다고 친다면요, 주가가 버티지 못하고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상한가에서 팔지 않았다는 뜻은요, 더 높은 구간에서 팔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쯤에서 매도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전날보다 높은 고점인 여기에서 팔았을 가능성도 있고, 이 팔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분명히 어제의 거래량들은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제의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들이 여기 나왔기 때문에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쯤 고점에서 다 팔았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알겠죠? 어떤 뜻인지 알겠죠? 여기서 이 상한가 매매 기법의 핵심은요, 세력이 물량을 얼마나 팔았는지, 그게 핵심인 거예요. 여기서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어떤 것들이 또 있느냐, 여기서 A라고 하는 세력이 있고요, 여기서 B라고 하는 세력이 A라고 하는 사람의 물량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B라고 하는 세력이 물렸을 경우에는 또 한 번 더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는 거는 또 거래 대금 같은 거 보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 개념일 테니까 여러분들 넘기고, 자,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 기법을 이해를 했다라고 친다면, 자, 이 차트를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자, 유튜버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캔들들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원리로 되는지 한번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보도록 하죠. 이런 식의 원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는 세력이 물량을 덜 털었네. 얘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물량을 더 털고 싶어 했는데 이 정도밖에 변동성이 없는 걸 보니까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량을 덜 털었겠구나.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 라고 보는 거죠. 이때 핵심은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 이 라인을 어떻게 시초가가 여기 이상은 무조건 돼야 되고, 이런 식의 저항 라인을 올라갔을 때는 주가가 슈팅 줄 수 있다라고 말해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봐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나요? 그냥 답을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에서 세력이 매도를 하지 않고 주가를 더 올리겠다는 뜻은요, 적어도 이 장대 양봉 밑으로 주가를 내려가게 하기는 싫어할 거예요, 세력 입장에서. 여기서 매도를 안 했다는 뜻은요, 주가를 더 올려가지고 팔려고 하는 입장이겠죠. 이해되시나요? 세력이 여기서 팔지 않았다는 뜻은요, 더 높이 주가를 올려가지고 팔겠다는 뜻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자기가 원하는 수준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떨어지지 마 라고 하면서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그 포인트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전날의 기준점인 이 저점인 거예요. 전날의 기준점. 전날의 세력은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요, 오케이, 나는 물량을 더 고점에 팔 거야 라고 했었고, 이 타이밍 때 이 캔들을 바라보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겠죠. 아, 요쯤까지 내려왔네. 시간 이거 보지 마시고요, 이거 보지 마시고, 자, 이까지만 본다면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 나는 고점에서 더 팔고 싶어. 근데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 아, 부족해. 아, 좀 내려오네. 어씨, 내려오면 안 되지. 내 평균 단가 어제보다 더 내려오게 되면 전날에 상한가에 파는 게 더 이득이었으니까 더 이상 내려오지 마 라고 하면서 지지를 해줄 거예요. 그런 지지하는 라인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전날에 있는 저점인 이런 구간들이에요. 여기 있는 구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 떨어지지 마 라고 하면서 버티려고 의도적으로 버텼던 부분들이 이런 구간이에요. 그렇다고 쳤을 때, 이런 구간이 의도적으로 세력이 버틴 구간이라고 쳤을 때, 왜 이런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쳐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쳐야 되는 이유는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다음날에 이런 캔들, 우리 세 번째 날이 됐어요. 이게 1일차고 2일차고 3일차가 됐어요. 3일차가 됐는데, 자, 이렇게 보는 거죠. 3일차 때 만약에 거래 대금들이 이렇게 확 터졌어요.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락을 해버린다고 칩시다. 하락을 해버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라인을 이탈한다는 뜻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2일째까지는 여기 라인이 더 이상 떨어지지 마 라고 하면서 버틴 구간이었어요. 하지만 여기 라인을 이탈해버린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다 털었겠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지지를 하는 것보다 그냥 조금 더 내려오더라도, 그냥 이런 고점에서 지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리스크보다 그냥 좀 내려오더라도 그냥 전량 매도를 하면서 수익 보겠다, 이런 마인드도 있겠죠. 뭔 뜻인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먼저 상승을 줬다가 하락을 했을 때는요, 이런 밑에 있는 이 손절 라인들 있죠. 이 상승을 했다가 올라갔다는 거는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냥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1일차에서 매도 못했던 물량들은 2일차와 3일차에 다 매도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 라인을 이탈한다고 친다면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지지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왜 만들어졌냐면,
1일차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평균 단가를 더 위협하지 않고 난 고점에서 팔기 위해서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지지 마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지지했던 부분들이 이런 라인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지를 했던 라인들, 이 라인 이상으로 올라가게끔 만들겠죠. 세력이 올라가게끔 만들었다고 친다면,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점에서 물량을 팔았기 때문에 다 팔았던 순간부터는 이런 라인에서 지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고점에서 팔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인들을 이탈하면 손절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것도 시장의 차트 상황과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 손절 라인이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지만, 그거 여러분들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려워 하시니까 이렇게 대충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이해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시초가에서 이런 라인들을 뚫어주게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전날의 고점인 이런 라인들을 뚫어주게 되면, 왜 주가가 더 슈팅 주기 싫을까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기서 주가가 시작하는 거랑 여기서 주가가 시작하는 거랑 차이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 이날에 샀던 사람들은요, 1일차에 샀고 2일차에 샀던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근데 주가가 여기서 시작을 해요. 여기서 주가가 시작하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씨, 나 물린 거 아니야? 나 상한가 종목에서 물렸어. 이렇게 공포가 따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냐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 본전만 되면 매도하자, 이런 가능성들이 충분히 높아져요. 본전만 되면 매도해야지, 이런 심리들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요, 일단은 1차적인 저항 라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요, 어느 정도는 개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변동폭이 커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애매한 구간에서 확실하게 슈팅을 줘야지 개미들이 와, 돌파를 하겠구나 하면서 슈팅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일단은 개미들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됐을 때, 쉽게 말해서 체결 강도가 낮을 때, 개미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됐을 때, 체결 강도가 낮을 때, 이런 저항 라인에서 본전 매도 심리가 강한 이런 라인에서 어느 정도 이제는 조금 세력들에 대한 조금 포지션이 정해졌구나. 그러면 나는 한 1억 정도만 좀 투자를 하면 이 라인 저항 라인 뚫어줄 수 있겠나. 그런 식의 판단이 섰을 때 그 다음에 슈팅을 주는 게 이런 구간들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거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설명을 좀 못해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체결 강도가 낮을 때 이런 것들이 왜 나오고, 피보 2차 저항선,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체결 강도 같은 경우에 왜 나오냐면,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최대한 적은 돈을 바탕으로 주가를 올려야 돼요. 최대한 적은 돈을 바탕으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일단 개미들이 최대한 매매에 신경 안 쓰는, 주가에 갭을 안 하는 구간이 중요해요.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개미들의 물량을 사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초반에는 어느 정도 하락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세력 개미들이 얼마나 꼬이는지를 보고, 관심 없을 때 슈팅 주고 나서 슈팅 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관심 많이 가지니까 고점에서 파는 거죠. 만약에 이런 구간도 없이 애초에 그냥 바로 전고점 돌파하면서 이런 구간을 시작했다고 친다면요, 전혀 매도세가 없겠죠. 전혀 매도세가 없고 오직 남은 것들은요, 본전 매도세 없이 그냥 시세차익 물량들 또는 개미들에 대한 매수세밖에 없어요. 저항 라인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인까지 돌파를 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여러분? 제가 조금 빨리 설명하고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영상 중에서 지지 라인이 깨지면 왜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조금만 적용하면 상한가 매매 기법에 적용이 되거든요. 지지와 저항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금방 설명드렸던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 지지와 저항, 또 캔들이 만들어지는 원리 같은 거 있는데, 캔들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쓸모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지지와 저항 영상 보시면서 그 영상에서 한번 제가 금방 설명드렸던 것들을 이해가 안 되시면 좀 보시고요. 그리고 시초가 매매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유용한 기법이긴 한데, 이게 왜 이게 기법이 먹히는지 여러분들이 원인을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이 기법이 먹히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요, 상한가 종목이 아니라도 그냥 어느 정도 먹히긴 해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상한가 종목이라고 하죠. 여기에 핵심은 뭐예요? 대부분 상한가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오랜만에 주가가 올라온 종목들이거나 아니면 신고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시초가를 돌파하는 순간부터는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매도세가 없어져요. 거의
매도세가 평소보다 훨씬 적은 구간들이에요. 이런 식의 시초가를 돌파하는 구간들이에요. 첫 번째로 신고가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라인들 돌파를 하는 순간부터는 크게 슈팅 가치로 가능성도 있고요. 과거에 많이 물렸던 종목이라고 치더라도요, 최근에 이런 시초가 돌파할 때 매매를 하는 이유들, 쉽게 말해서 1차적으로는 이런 구간들을 돌파할 때 매매를 하게 되면요, 위에 있는 저항 라인들이 없기 때문에, 본전 매도 심리들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잘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시면 정말 쉬울 텐데, 이런 거죠. 자, 상한가 종목에서 이런 식의 지지를 했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 여기에 있던 이 초반의 심리들은 뭐죠? 이 초반에 있던 사람들의 심리들,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시초가부터 매수를 했는데 시초가부터 올인을 박았어요. 여기다 올인 박았어요. 여러분들이 계좌가 물렸다고 칩시다. 물린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오네, 본전까지 찾아오네 했을 때 여러분들 본전에 팔고 싶으세요? 아니면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미수 몰빵 했다고 칩시다. 미수 몰빵을 했다고 쳤는데 생각한 것보다 주가가 안 올라간 거예요. 난 당장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미수 몰빵했는데 마이너스 10% 가져봤어요.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와, 좋댔다. 마이너스 10%다. 본전하면 무조건 팔아야지. 앞으로 절대로 단타 안 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다가 드디어 정말 운이 좋게 반등하다가 본전까지 왔어요. 이때 이 구간에서, 이런 시초가 구간에서는요, 어떤 일이 많이 발생할까요? 매도와 매수가 정말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매도와 매수가 정말 격렬하게 일어나요. 왜냐? 매도가 많은 이유는요, 여러분들 같이 본전 매도 심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본전 매도 심리를 의식한 개미들이, 이런 구간에서 이 저점에서 매수한 개미들이 여기서 매도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여기의 핵심은 뭐죠? 이런 식으로 원래라고 친다면요, 매도 50이고요 매수가 50%였어요 근데 여기서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가를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가를 올리고 싶으면요, 매수의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 매수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냥 돈이 있어야 되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개미들의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퍼센트를 10%에서 20% 정도를 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매수는 50% 정도고요, 매도세는 50% 정도고 매수세는 막 7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주가가 올라가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매도와 매수가 50%인 이런 지지 라인에서 어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 의도적인 세력에 급격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냐라고 했을 때는, 세력이 돈을 많이 물려있고 앞으로 주가를 더 올리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 돈을 쓰면서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런 저항선, 이런 구간에서 돈을 많이 쓰게끔 만들기 좋은 좋은 캔들들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는, 상한가가 간 종목들이 이런 구간에서는 슈팅 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상한가를 갔다는 뜻은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량을 덜 털었다는 뜻이고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량을 덜 털었다는 뜻은요, 이런 구간에서 조금 더 주가를 올려가지고 고점에 팔려고 하니까 물량을 덜 털고 더 가지고 있는 거겠죠. 더 주가를 올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구간에서 개미들과 50대 50으로 싸우고 있다면,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더 돈을 더 보태줘가지고 이 라인 돌파를 해주면서, 이 저항 라인 돌파를 해주면서 주가를 급등시키는 게 훨씬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요, 의도적인 개입이 있어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구간들이에요. 시초가를 돌파할 때 왜 매매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죠. 반면에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세도 정말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세력이 얼마나 물량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눈치 싸움인 거죠. 세력이 돌파를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는 구간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런 캔들들을 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말했어요. 어떤 점이냐면, 많은 제가 말한 중요하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상한가 매매 기법도 보시게 되면 이런 캔들들 있죠. 이게 갭이 막 5에서 10% 그냥 5% 이상 뜨면 위험하다라고 하죠. 왜 갭이 이렇게 5% 이상 뜨면 위험하다고 볼까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전날까지만 해도 30%가 수익이었어요. 근데 갭이 5% 이상으로 땄어요. 그러면 어떤 심리일까요? 와, 역시 난 전날에 상한가에 매도하는 거 잘한 것 같아. 갭이 5%, 10%는 더 떠줬네. 그러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매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갭이 너무 뜨면요, 그냥 고점부터 해서 쭉 내려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갭이 너무 뜨면 그냥 세력은, 나 물량 가지고 있었는데 다음날에 물량 한 10% 정도에서 팔았으니까 난 이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갭이 너무 뜬 거는 안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전날 상한가의 핵심은요, 다음날에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고점에 팔고 싶어서 이런 상한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세력이 의도한 대로 고점을 만들어냈고 이 고점에서 팔았다고 친다면 이런 모든 매매 기법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주가를 더 높이 고점에 팔고 싶었다고 만들었다고 쳐요. 고점에 팔고 싶어 해요. 근데 다음날에 갭이 막 2% 정도밖에 안 떴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세력 입장에서는요, 분명히 다음날에 주가를 많이 급등시켜가지고 팔고 싶었는데 갭이 2%밖에 안 됐어. 내가 2% 정도 팔려고 2% 정도 수익 보려고 이렇게 만들었나?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2% 정도밖에 안 됐다. 조금밖에 갭이 안 떴다고 친다면 주가를 더 올리고 싶어하는 갭이 좀 더 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갭이 많이 안 뜬 걸 위주로 해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위주에서도 지지를 하고 올라갈 때, 시초가를 돌파할 때는 이런 구간들에서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이런 모든 원리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게 쉬운 겁니다. 아시겠죠? 뭐 다른 것들 많은데 솔직히 영상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 가지고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들, 이런 원리들을 알고 계시면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 거래량을 봐야 되고, 왜 거래량을 볼 때 그냥 핵심은 이거죠. 세력은 더 고점에 팔고 싶다.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좀 포인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실전으로 좀 솔직히 들어가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긴 해요. 어떤 거냐면, 근데 차트가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저는 미래를 보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무조건 좀 과거로 보고 좀 판단을 하던데, 자, 뭐 성안이라고 차트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볼 수 있죠? 자, 이 캔들만 봤을 때는요, 지금 여기 상한가 떴죠. 상한가 떴는데 다음날에 어때요?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죠. 평소에 있던 여기 있던 거래량들, 거래 대금들보다 여기에서 거래 대금이 훨씬 많이 터졌어요. 그러면 얘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본다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요, 여기서 만약에 물량 다 털었다고 치면 어떡할래? 라고 한다면 답이 없죠. 여기서 물량 다 털었으면 어떡할래? 라고 물어본다면 분명히 여기서 이 물량 매집한 것들 고점에서 다 털었으면 답이 없구나, 세력이 물량 다 털고 나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캔들을 바탕으로 해서 분봉을 봅시다. 분봉을 봤을 때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지 라인을 어디로 잡고 있냐 라고 한다면 솔직히 너무 종목 길어질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만 보죠, 빠르게. 자,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정말로 주가를 올리고 싶었다라고 친다면요, 지금 여기 있는 라인들이 뭐가 돼요? 저항 라인이 되죠. 이거 설명드리면 좀 이해하려나, 여러분들 초보 와가지고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라인들은 저항 라인이 됐다고 쳐요. 저항 라인. 왜 저항 라인 된지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시죠? 어, 이거는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기 너무 어렵겠다. 얘 같은 경우에는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뭐냐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친다면요, 여기에 있는 포인트들을 의도적으로 뚫어준다, 이 라인을 뚫어준다라고 치는 순간부터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이런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 라인도 깨지고, 특히나 이 지지 라인 깨지게 되면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이런 포인트들도 떨어지게 되면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상한가 매매 기법을 보시면요, 이 캔들 가지고 리스크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앞으로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분봉을 바탕으로 봐서 이런 라인들 깨지게 되면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이 라인을 돌파를 해주게 되면 앞으로 한 번 더 슈팅을 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기본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것들에 대한 원리들을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영상 찍어 드릴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속성 강의 시켜주는 게 목표니까 이런 정보들 봐요. 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정확히 이렇게만 본다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와, 이거 다음날에 무조건 따상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착각이죠. 왜냐? 여기 있는 거래량들 봐요. 전체 다 매집했다고 쳐도 이 하루의 거래량, 이 상한가 같은 거래량도 다 쳐봤자 이날 하루 동안, 오직 단 하루 동안, 어디 갔죠? 거래량도 다 합친다고 쳐도 이 캔들 하루 동안의 물량들을 다 털어냈기 때문에 다음날에 이렇게 하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상한가 매매 기법 한다고 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던 분들 정말 잘못하신 겁니다. 이런 것들 했다가 물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라라고 말하는 유튜버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를 했을 때 어떤 구간에서 여기서 매수를 해도 되냐면요, 이 거래량이
이날의 거래량보다 훨씬 적게 나왔다면 여기서 매수해도 승률은 높을 거예요. 하지만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또 주가를 또 올린다?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힘들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개파락이 뜨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 여기 이런 고점에서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점에서 매집했던 거 다 털었을 텐데, 여기서 매집했던 것들 여기 고점에서 다 털었을 텐데, 왜냐? 거래량이라고 하는 게 증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봉이 뜨는 것도 당연한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오늘 상한가가 갔던 종목들을 봅시다. 얘네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여러분들 해석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일단은 뭐 이즈미디어라고 하는 차트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대금 많이 터지면서 올라왔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내일 하락을 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요, 정확히 하락하게 된다면요, 얘는 12,400원까지 하락을 할 수 있어요. 얘는. 자, 분봉까지 볼까요? 분봉까지 보시게 되면 이런 구간들, 아마도 얘 같은 경우에는요, 내일 지지를 한다고 친다면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요, 이런 타이밍이 지지 라인이 될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보시면 4% 정도? 상한가 매매 기법을 적용한다고 친다면 뭐 6% 정도 빠졌을 때 나쁘지 않거든요. 상한가 매매 기법 적용하기 딱 좋은 차트예요. 이런 차트가. 이 정도까지 하락했을 때는 여기서 매수를 하고요, 조금 더 슈팅 주는 거 기대하고 매매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얘가 갭을 뜬다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매매하기 위험하죠. 왜냐? 일단은 상승폭이 많이 컸고요. 특히나 내일 갭이 뜨고 시작했는데 여기 있는 거래량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나온다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정말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는 거래량을 보라, 이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초반부터 갭이 뜨지 않고 하락을 해버린다고 친다면 이런 라인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까지 포인트를 잡고 가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포인트 잡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내일 3% 4% 정도 하락했을 때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락하는 폭도 상한가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요, 상한가 매매 기법의 핵심은요, 기술적인 차트, 기술적인 분석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구간이에요. 기본적인 분석보다는요, 상한가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들이 너무 명확하게 많이 들어오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한가 매매 기법 하기 전에는요, 무조건 지지와 저항 찾는 연습부터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상한가 매매 기법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라인도 지지 라인 될 수 있고요, 12,600원 라인도 지지 라인이 될 수 있고, 이런 라인까지 내려온다고, 초반부터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치면 여기서 지지 맞고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런 것들 포인트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갭 뜬다고 쳤을 때도 주의하셔야 되고, 대성찬투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할 확률이 높은 게, 과거에 있었던 이런 저항 라인들 다 흡수해 주면서 올라왔죠. 거래대금 보시게 되면 이 거래대금 의미하는 바가 뭐죠?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무조건 본전에 팔고 싶어 하는 심리들이 상당히 강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캔들을 뜨면서 흡수를 했다는 뜻은요, 여기 있었던 모든 개미들의 물량들을 오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량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해줬다는 뜻이에요. 막판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캔들들이 종가에 엄청나게 매수를 했죠. 이런 것들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1분 만에 장 막판에 이런 식으로 미친 듯한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때 거래 대금만 쳐도 거의 몇백억이 터졌어요. 여러분들이 개미라고 친다면요, 몇백억 한 1분 만에 쓸 수 있을까요? 못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판단하는 거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백억 정도를 여기서 썼구나, 그러면 대성찬투라고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갔을까 라고 봤을 때는 과거의 물량을 봤을 때 이런 구간에서는 좀 저항 라인이 많았네. 물려있는 2년, 3년 동안 물려있는 사람들이 한 2,800원 부근까지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서는 본전 매도 세가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2,800원 정도를 일단 매도 라인으로 잡아놓고 가겠죠. 이 정도는 기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일 상한가 기법에서 갭이 뜬다고 친다면 한 2,800원 부분 정도에서는 저항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구나 라고 하는 정도는 포인트를 체크하시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나요? 정말 중요한 건데,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저항 맞고 내려올 수 있는 구간들도 있죠. 너무 초반에 시세가 안 나온다 친다면요, 이런 구간에서 지지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요. 이런 구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여러분들 체크하신다는 거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일 한번 상한가 매매 기법 한번 더 설명드리면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더 너무 설명을 좀 깊게 했는데 조금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와 저항 같은 거 보시면서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하게 될 것 같으냐, 이런 것들 한번 포인트 체크를 하시면서 상한가 매매 기법 적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혹시나 이해 안 되시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나중에 한번 영상 다시 한번 더 찍어 드리도록